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낡은 극장을 찾았던 기억은 제게 여전히 소중한 추억이에요. 좁고 오래된 좌석, 먼지가 쌓인 커튼, 그리고 영사기에서 흘러나오던 따뜻한 빛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영화라는 마법의 세계로 저를 이끌었죠. 어린 저는 종종 스크린 속의 주인공이 되어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세상을 여행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화의 매력을 깨달은 건 조금 더 성장한 뒤였어요.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했던 영화 분석 프로젝트에서 저는 영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혹은 한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예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사회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와 스토리텔링이 탁월한 해외 영화들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그런 제가 한국 영화와 처음 만난 것은 우연이었어요. 친구가 강력 추천한 기생충을 보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죠. 당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영화가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감탄과 충격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가족 드라마처럼 느껴졌지만 갈수록 이야기의 깊이와 메시지에 압도당했어요.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니. 기생충 속 계단, 빗물, 그리고 반지하라는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진 계급 구조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폭우 속에서 가족이 반지하로 돌아가는 장면이었어요. 빗물에 잠긴 집에서 가족이 빠져나올 때 저는 스크린 너머로 느껴지는 그들의 절망과 체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 여운에 잠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영화라는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올드보이를 보며 복수와 용서에 대해 고민했고, 괴물에서는 단순한 괴물 영화가 아니라 가족애와 부조리한 사회를 다룬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택시 운전사는 제가 몰랐던 현대사의 아픔을 일깨워 주었고, 암살은 과거를 살아낸 사람들이 어떤 신념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한국 영화의 매력을 제대로 이해한 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였어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이 작품은 단순히 흥미로운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자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작품이었어요. 시즌 1을 보는 내내 저는 극 중 주인공 성기훈이 저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완벽하지 않고 결점투성이인 그의 모습은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을 더했어요. 게임 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경쟁은 단순히 서바이벌 스토리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과 희생, 그리고 배신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은 저를 한동안 괴롭혔고 한국 영화의 강렬한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한국 영화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단순히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작품을 넘어 한국 영화는 제가 몰랐던 감정을 다시 깨닫게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어요. 스크린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현실을 넘어서 제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한국 영화의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그들의 제작 방식과 배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영화는 단순히 관객을 즐겁게 하거나 흥미를 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메시지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예를 들어 괴물에서 괴물이 한강에서 태어난 배경은 단순한 공포물의 설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제로 한강에서 일어난 환경 오염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죠. 더 나아가 괴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등장인물들은 당시 사회에 대한 은유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살던 나라에서는 주로 괴물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군대나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강조되었지만 한국 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극복해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또한 기생충이 글로벌 영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 사회의 독특한 계급 구조와 부동산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어요.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이 한국적 특색과 결합되면서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이처럼 한국 영화는 한편으로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담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데 탁월했어요. 감정의 폭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이런 요소들이 한국 영화를 독창적이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제 자신의 감정과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단순히 스크린 속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 제 삶으로 이어졌어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 영화는 단순한 스토리를 넘어 이런 질문을 제게 던지며 제 인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어요.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고, 때로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게 했으며,
때로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용기를 주었죠. 영화 암살에서 독립운동가들의 결단과 희생을 보며 저는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동시에 그들의 행동이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니? 또한 택시 운전사에서 광주의 비극을 접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인권과 정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국 영화는 스크린 속 이야기를 넘어서 현실로 확장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때로는 질문이고 때로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 영화에 빠져들던 그때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을 통해서만 보던 그 나라를 이제는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었죠. 그러던 중 회사에서 한국으로 출장 갈 기회가 생겼어요. 업무는 짧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서울이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어요. 인천공항은 단순히 공항이 아니라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 같았어요. 깨끗하고 세련된 디자인,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직원들까지. 첫 인상부터 한국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나라였어요. 처음으로 서울 시내에 발을 디딘 날, 저는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누비는 바쁜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고 동시에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끼니로 선택한 것은 바로 비빔밥이었어요. 이미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익숙한 음식이었지만 실제로 맛보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어요. 알록달록한 재료가 한 그릇에 담긴 모습은 눈을 즐겁게 했고 고소한 참기름 향과 신선한 야채, 매콤한 고추장의 조화는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저는 비빔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 영화가 그토록 풍부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와 환경 덕분이 아닐까. 음식 한 그릇조차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색과 맛, 조화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저는 한국 영화의 깊이가 이 문화에서 비롯되었음을 느꼈어요. 출장 일정이 시작되면서 저는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틈날 때마다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곳은 종로였어요.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오래된 서점과 한옥 카페, 그리고 전통시장의 모습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죠. 이곳에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영화가 단순히 현대, 사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서사를 통해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왕의 남자와 같은 영화는 조선시대의 배경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보여주었죠.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업무가 끝난 뒤 시간을 내어 극장을 찾았어요. 서울의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보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날 상영된 영화는 하얼빈이었어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인물의 전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신념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였죠. 스크린 속 하얼빈의 차가운 공기는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중근이 손에 쥔 총, 그의 눈빛에 담긴 결연한 의지, 그리고 마지막 총성이 울리는 순간까지 저는 숨을 죽인 채 영화를 감상했어요. 영화가 끝난 후 극장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 울림은 단순히 감동적이었다기보다 삶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였죠. 출장은 짧았지만 한국은 제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겼어요. 한국 영화가 제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듯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답을 찾을 단서를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아쉬운 마지막 저녁, 저는 삼겹살집에서 우연히 만난 몇몇 현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였어요. 소맥이라는 생소한 혼합주를 처음 맛보게 된 자리였죠. 작은 유리잔에 맥주와 소주를 섞어 따르는 간단한 방식이었지만 그 속에는 한국인의 독특한 술 문화와 사람 간의 정이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현지인들은 제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고 저의 한국 방문 이유를 듣고는 반가워하며 환영의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영화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저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언급했지만 그들은 한국에서 사랑받는 소소한 영화와 드라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 영화는 늘 현실적이면서도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OTT 플랫폼 덕분에 전 세계에서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그렇게 공감이 되나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 영화는 단순히 한독적인 것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니까요.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정말 진솔하게 담겨 있어요. 그날 밤의 대화는 제게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외부의 시각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있었죠. 이는 한국 영화의 성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계적인 시선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 바로 그 매력의 근원이었죠.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국 영화와 그 속에 담긴 감정들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고, 저에게는 마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어요. 출장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앞으로의 제게 커다란 힘과 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영화들, 맛본 음식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되새겼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느낀 감정과 깨달음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듯했어요.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 느꼈던 한국 영화의 감동이 이제는 실제로 그 땅을 밟으며 더욱 깊어졌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죠. 한국에서의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은 밤 문화였어요. 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저녁의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즐기는 모습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풍경 속으로 스며들었고, 스크린 너머로만 보던 한국이 현실이 된 순간을 실감했죠.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이 물결에 반사되며 반짝이는 모습은 제가 한국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도시의 매력과 감성을 떠올리게 했어요. 밤의 서울은 스릴러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곤 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서울의 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으로 다가왔어요. 마지막 날, 저는 전통시장에 들러 한국의 평범한 일상을 더 깊이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활기차게 외치며 물건을 파는 모습은 흥미로웠고,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저는 정말 잊지 못할 맛을 경험했어요. 맛있죠? 여기 소스는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가게 주인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맛 속에는 단순한 재료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죠. 한국 영화 속에서도 이런 소소한 일상이 자주 등장하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한국 영화의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제가 즐겨보던 한국 영화는 종종 스릴 넘치는 전개와 복잡한 인간관계를 다루곤 했지만 그 속에서도 이런 평범한 일상과 인간다움이 놓치지 않고 표현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문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히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탐구하고 배워야 할 곳이라는 것을요. 한국 영화가 던졌던 질문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실제, 한국의 모습들은 앞으로 제 삶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출장 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속에서만 보던 한국의 감동과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저는 제 주변의 일상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순조롭지만은 않죠.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탄 속에서도 어느 순간 저는 오해와 편견이 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혼란을 느꼈어요. 그 혼란의 시작은 우연히 있었던 대화에서 비롯되었어요. 한국 영화에 대해 얘기하던 중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죠. 한국 영화는 다 좋긴 한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빈부격차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해야 했을까? 현실을 왜 그렇게 어둡게 그리냐는 생각도 들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물론 한국 영화가 때로는 극단적인 설정을 사용하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관객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현실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 숨겨진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역시 처음 한국 영화를 접했을 때 비슷한 의문을 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강렬하고 때로는 잔혹할까? 왜 이토록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낼까? 한국 영화의 이런 특징은 때로는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다시 한국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가 한국에서 구매해 온 DVD 중 하나인 1987이었죠. 이 영화는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학생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정부와 그에 맞서 싸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담고 있었죠. 영화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영화가 이토록 강렬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현실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강렬함은 때로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깨달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업무차 방문한 한국 영화 상영 이벤트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영화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영화는 현실을 왜곡하기 위해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강렬한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영화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어요. 한국 영화가 단순히 즐기는 오락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깊은 사색의 기회를 주는 창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죠. 영화 상영 이벤트가 끝난 뒤 저는 그날의 여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론가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영화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걸까? 저는 한국 영화를 통해 느꼈던 강렬한 감정과 깨달음이 진정한 성공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 영화 속에서 만났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기생충의 기택, 올드보이의 오대수,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까지. 이들은 모두 결함이 많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어요. 특히 제가 가장 큰 인상을 받았던 장면은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성기훈이 게임에서 승리하고도 그 돈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결국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제가 1987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그 자유는 단순히 어떤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이런 깨달음은 제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 영화를 단순히 외국 영화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이야기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작품들 같았어요. 한국 영화는 국경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을 탐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마치 스크린 속 인물들이 저를 향해 던지는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안중근의 결단, 성기훈의 선택, 그리고 기택 가족의 처절한 생존기가 모두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니? 그날 밤 저는 비로소 한국 영화가 제게 단순한 감동과 오락 이상의 의미를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고 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강렬한 자극이었어요. 한국 영화와 함께한 시간은 제게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을 뒤흔든 강렬한 경험이자 세상과 저 자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여정이었죠. 그 영화들이 던진 질문과 울림은 스크린 밖의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어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더 많은 한국 영화를 찾아보며 그들의 메시지를 곱씹었어요. 많은 작품마다 한국 사회의 고유한 맥락이 담겨 있었지만 그 이야기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었어요. 영화 속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선택은 제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었죠. 특히 하얼빈에서 느꼈던 안중근 의사의 결단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이 아니라 조국과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이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동양 평화를 위해라는 문구는 단순히 그의 시대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비슷하게 오징어 게임 속 성기훈의 선택도 계속해서 제 마음을 들뜨게 했어요. 그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정의를 찾으려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도 큰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과연 나만의 정의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 영화는 단순히 감정을 폭발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꺼내어 보게 만들었죠. 동시에 제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영화가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등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현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침이었고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기 어려운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영화가 던진 질문들을 제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고 싶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그곳에서 만났던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되새기며 또 한 번 스크린 너머의 감동을 느끼고 싶어요. 한국 영화는 제게 스크린 속 이야기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삶을 더 깊이 살게 만드는 선물이었고 앞으로도 저의 삶을 비추는 영원한 등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